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분류에 의해 수업 시간입니다. 분류의 활용 부분을 다룰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분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정보 시스템, 정보 체계에서 분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이론적인 측면이라 기초적이고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분류를 위한 주제와 개념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과 분류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교재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분류의 활용, 그리고 분류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를 위해서는 주제를 분석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잘 파악하여 개념을 서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교재 이외에 참고 문헌도 함께 보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할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과 분류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원이 몇 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요. 그 원이 몇 개인지 세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인지 세어봤나요? 시간이 부족했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젠 어때요? 아까보다 시간을 훨씬 줄여도 바로 몇 개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 분류의 힘입니다. 우리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인식할 때 훨씬 편안하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가 좀 아쉬웠다면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만큼 지출을 했을까 맞춰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자, 식료품비 지출은 이 중에서 모두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나왔나요?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식료품비와 교통비로 개별 지출 내역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제 식료품비 지출은 얼마인지 더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개별 지출 내역을 지출 그 자체, 1차 정보 또는 원 정보라고 한다면 이것을 치킨과 맥주와 카페라떼는 식료품비, 티머니 충전과 택시비는 교통비, 이렇게 그 범주화하는, 그룹화해주는 부분을 2차 정보 또는 메타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치킨이나 맥주를 자연스럽게 유사한 항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는 요약이나 정리, 평가의 기본이 되고요. 이 점에서 분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치킨이 식료품비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자주 인식하는 규칙적인 상황에서 또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어렵지 않은데요. 동일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왜 치킨이 식료품비인지 규칙 또는 매핑을 통해서 모두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킨이 식료품비가 되는 이러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분류의 기반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개별 항목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범주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따로 습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두뇌 활동부터 생활에서 일어나는 개별 항목들을 추상화시키고 범주화시키는 능력,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분류가 모두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을 구조화하는 좀 더 체계화된 인위적인 분류까지 앞으로 모두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리스 포드라는 배우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로 그 전설 같은 영화로 가장 유명해진 해리스 포드는 스타워즈에도 출연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어느 날 해리슨 포드가 배우를 그만두고 목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버리 힐스에는 해리스 포드가 지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해리슨 포드 배우입니다. 이 포드는 목재를 깎을 때면 자신의 모든 작업 도구를 종류와 크기 순으로 작업실 전체에 나열해 두었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분류의 중요성을 알았고 자신의 도구에 대한 분류 기준을 도구의 종류와 크기로 두었던 것이죠. 출처를 클릭하면 더 상세한 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URL은 우리 교재에 대한 우리 학술정보관의 소장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QR코드도 URL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재 15쪽에 보면 해리슨 포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재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을 펴면 15쪽 두 번째 문단에서 인디애나 존스로 유명해진 해리슨 포드의 경우를 보자 하고 나오죠. 해리슨 포드가 목재를 깎을 때 자신의 모든 작업 도구를 종류와 크기 순으로 나열해 두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식료품비와 교통비로 지출 내역을 구분해 두면 나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지출을 했는지 부문별 지출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죠. 해리슨 포드는 도서관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그 ALA라고 해서 아메리칸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 즉 미국 도서관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도서관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I love libraries.org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유명인사 중에서 해리슨 포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도서관 협회는 그 미국의 유명 인사들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후원 발언을 얻고 그것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신작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를 홍보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지원 메시지를 함께 보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Hi, I'm Harrison Ford from the new film, The Call of the Wild. Jack London's novel has inspired readers for more than a century, and I'm honored to help bring it to life on the big screen. I'm glad you're enjoying this. You can find more epic stories like this one at your local library, which is full of books, movies, and games,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Visit your library today. 여기서 해리슨 포드가 신작 영화가 모험으로 가득하다는 소개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Visit your libra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QR코드나 다른 그 URL을 통해서도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분류의 유용성을 알았고 또 도서관에서 정보를 활용하면서 도서관에 정리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류의 활용성과 그 분류 체계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학습하고 그 유용함을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